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4년 메이저리그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1918년 이후 86년 만에 월드시리즈를 우승함으로써 밤비노의 저주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보스턴은 월드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를 꺾는데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양키스와의 ALCS였습니다. 2003년 7차전에서 에런 분에게 11회 끝내기 홈런을 맞고 월드시리즈 진출이 좌절됐던 보스턴은 2004년 리버스 스윕으로 갚아줍니다. 3연패 후 4연승을 하는 7전 4선승제 리버스 스윕은 아직도 미 4대 프로스포츠 유일한 기록인데요. 이 시리즈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오티스였습니다. 오티스는 디비전 시리즈 3차전 10회 말에 에인절스 좌완 제로드 와시번으로부터 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날려 끝내기 행진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더 스틸이 나온 ALCS 4차전에서 12회 말 다시 끝내기 홈런을 날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스턴은 여전히 1승 3패로 한 번만 더 지면 탈락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티스는 5차전 14회 말 끝내기 안타로 이틀 연속 연장 끝내기를 날립니다. 기세가 오른 보스턴은 6, 7차전도 승리하게 되죠. 원래 시애틀에 입단한 오티스는 1996년 9월 미네소타로 트레이드됩니다. 미네소타는 투수는 제구, 타자는 밀어치기를 강조하는 구단이었고 오티스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2002 시즌이 끝난 후 미네소타는 $200만 달러를 주지 않기 위해 오티스를 논텐더로 풀어버립니다. 크게 낙심한 오티스는 에이전트에게 일본행이 아니면 멕시코도 갈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은인이 나타납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였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앱스타인 단장에게 부탁하면서 오티스는 2003년 보스턴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이 컵스로 트레이드한 가르시아 파라를 대신해 매니 라미레스의 짝꿍이 됩니다. 2005년 9월 보스턴은 오티스에게 보스턴 레드삭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러치 히터라는 글씨가 새겨진 상패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티스가 2016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자 곧바로 34번을 영구 결번으로 만듭니다. 보스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점에서 보스턴은 1915년, 1916년, 1918년 그리고 2004년, 2007년, 2013년 6번을 우승했는데 유일하게 2004년, 2007년, 2013년을 모두 우승한 오티스는 팀 우승의 절반을 만들어낸 선수였습니다. 미네소타에서 6년, 보스턴에서 14년을 뛰고 은퇴한 오티스의 성적은 정말 화려한데요. 홈런 타점 안타에서 에드가 마르티네스를 제치고 지명타자 역대 1위에 올랐고 포스트 시즌 2개를 포함해 13개의 끝내기 홈런을 날려 빌 제임스로 하여금 클러치 히터는 없다는 말을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13개의 끝내기 홈런은 정규 시즌에서만 13개를 기록한 짐 토미와 함께 역대 타이 기록입니다. 한 해 포스트 시즌에서 2개의 끝내기 홈런을 날린 유일한 선수인 오티스는 통산 500 홈런과 3개 이상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가진 4명 중 1명인데요. 다른 3명은 베이브 루스, 미키 멘틀, 레지 잭슨 모두 양키스 선수들입니다. 또한 오티스는 베리 본즈, 행크 에런, 엘버트 푸올스와 함께 500 홈런 602루타를 달성한 선수입니다. 더 화려한 버전의 에드가 마르티네스인 셈인데요.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10번째 투표에서 명예전당에 올랐으니까 오티스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티스는 명예전당에 올라서는 안 되는 약물 선수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쭈구리였다가 보스턴에 오자마자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 되는 오티스의 대변신에 대해서는 론 잭슨 코치와의 타격폼 수정이 결정적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티스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메이저리그는 2002년까지 금지 약물을 규정하고는 있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리 본즈가 나타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활약을 하니까 그제서야 처벌 규정을 만드는데요. 반대하는 선수노조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5%를 넘으면 처벌 규정을 도입하자고 합니다. 이에 8.7%에 해당되는 10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첫 적발 시 10경기 출장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비공개를 하기로 했던 104명 명단에서 4명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매니 라미레스, 세미 소사, 그리고 데이비드 오티스였습니다. 황당한 건 자기 이름이 나오기 전에 오티스가 약물 선수들은 1년 출장 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거였습니다. 오티스는 자기 이름은 안 나올 줄 알고 깨끗한 척 했던 겁니다. 결국 오티스는 사과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난 비타민을 먹었을 뿐인데 왜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미국은 잘못을 했더라도 정직하면 용서를 하는 사회라고 하죠.
실제로 약물 사용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마이크 피아자와 미첼 리포트의 이름이 올라간 후 사용 사실을 인정한 앤디 패티스는 정상 참작이 된 경우인데요. 금지 약물이 되기 전에 사용했다고 밝힌 피아자는 명예의 전당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반면 끝까지 발뺌한 로저 클레멘스, 라파엘 팔메이로, 베리 본즈 등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티스는 얼렁뚱땅 넘어간 셈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비난이 적은 이유는 사람들은 오티스가 정직한 사과를 한 걸로 기억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국이 비공개를 약속했던 104명 중 알렉스 로드리게스, 매니 라미레스, 세미 소사와 함께 오티스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에이로드는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700홈런 달성을 앞두고 스스로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됩니다. 매니 라미레스는 2009년 5월과 2011년 4월 두 번이나 걸려 각각 50경기와 100경기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소사는 현행범이 되진 않았지만 다른 조사에서 적발됐고 이후 코르크 배트와 무단 퇴근으로 명예가 실추됩니다. 반면 오티스는 이후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03년 오티스의 대변신은 약물의 힘을 의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제가 더 믿기지 않는 건 2016년 40세 시즌인 오티스가 2루타, 타점, 장타율 OPS에서 아메리칸 리그 1위를 하고 마지막 시즌 역대 최고 기록인 38개 홈런과 함께 OPS에서는 메이저리그 1위를 하고 은퇴했다는 건데요. 그의 OPS 1.0 타자는 오티스가 유일했습니다. 샌디 코펙스가 1966년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고 은퇴한 건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이저리그 1위를 한 선수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은퇴를 했다는 건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정입니다. 총격 사건 이후 조용하던 오티스는 얼마 전 매스컴에 이름이 올랐는데요. 어이없게도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를 폭로한 마이크 파이어스를 비난하는 황당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티스가 약물 선수인데도 욕을 상대적으로 덜 먹는 이유는 원래 보호해주기로 했던 2003년 명단이 공개됐기 때문이고 이후 현행범으로 걸리지도 않았으며 어쨌든 사과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보스턴이 오티스에게 영구 결번을 준 건 100%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오티스는 방식이 어떻게 됐든 금지 약물 사용 사실이 밝혀진 선수이기 때문에 명예전당에 올라선 안 됩니다. 본즈, 클레멘스, 에이로드와 함께 말이죠.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